대테러 센터를 설치하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공군 3훈련비행단이 폭발물 테러와 인질극 상황에 대비해 사천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고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은 농번기를 맞았어도 일손이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군 이함대 장병들이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6월 4일 시행되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센터가 신설됩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외교부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장관과 경찰청장, 국정원장 등 대테러 업무 관계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센터가 설치되며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위험 징후를 포착할 경우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 경보를 발령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관할 지부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을 맡고 외교부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은 각 분야별로 테러사건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테러 특공대와 테러 대응 구조대 등은 각 테러사건 대책본부에서 설치한 현장 지휘본부장의 지휘와 통제를 받고 테러 대응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대테러 특공대는 국방부 장관과 국민안전처 장관, 경찰청장이 각각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테러 복구지원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테러정보통합센터는 국가정보원장이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테러센터장은 테러의 예방을 위해 국가 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예방 활동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도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테러센터장은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테러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를 고려해 1억 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대테러센터장은 고위공무원으로 신규 임용하고 테러방지법은 6월 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다음 달 4일부터 테러방지법이 시행되면 우리 군도 이에 따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공군 3훈련비행단이 사천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사천 시외버스터미널에 폭발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공군 3훈련비행단 폭발물 처리반이 긴급 출동합니다. 폭발물 제거 무인 로봇을 투입해 폭발물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이어 원격 조정으로 폭파시킵니다. 이어 인질극 상황 대응 훈련에선 경찰 협상조가 협상을 시도하고 공군 특수임무반이 테러범 진압과 인질 구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냅니다. 우리 폭발물 처리반은 24시간 출동 태세를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군 3훈련비행단이 육군 39사단과 사천경찰서, 사천보건소와 합동으로 실시한 대테러 훈련. 부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대테러 작전 절차를 숙지하고 통합 방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부터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기에 앞서 일본 NHK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핵기술을 확산시킨 과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무모하고 도발적인 형태로 핵무기를 운반하기 위한 활동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면서 북한에 대한 감시와 대북 제재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육군 군수사령부가 23일 제2회 야전감동 지원 군수업무발전 베스트 10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발표회를 통해 야전부대가 만족하는 체감형 군수 지원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강경일 상사가 보도합니다. 작년 8월 20일 육군 종합정비창 전방지원센터는 북한의 포격도발전 26사단 포병전투 장비의 맞춤형 정비를 실시해 부대가 즉각 대응 사격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육군 군수사령부가 개최한 야전감동지원 군수업무발전 베스트 10에서 발표된 야전감동 우수 사례 후보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육군 군수사령부는 지난해부터 적극적이고 다양한 해법으로 야전부대 군수지원 업무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해 주거나 예산을 절감한 내용들을 포상하기 위해 야전감동지원 군수업무발전 베스트 10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발표회에서는 육군 종합정비창의 선제적인 예방정비 활동으로 야전 고객의 감동을 실현한 사례를 비롯해 AH-1S 헬기 헬멧 사이트 개조와 유류 품질 관리 서비스 사례 등이 청중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어서 올 6월 달에 야전감동 베스트 10 발표회를 벌써 2회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각각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가지고 작년 대비 약 2배 정도 응모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육군이 그리고 군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추동력과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된 사례는 군수업무 전문가 15명의 의견과 군수사령부 예하부대 담당자 120여 명의 온라인 사전투표, 발표회에 참가한 청중 200여 명의 현장 투표를 집계해 25일 최종 10개의 우수 사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회를 주관한 정학래 육군 군수사령관은 앞으로도 야전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야전 지휘관들과 군수 관계관들 그리고 장병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군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농번기를 맞은 농가는 늘 일손이 부족한데요. 해군 이함대 사령부가 장병들을 투입해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못자리에 빼곡히 줄지어선 모판들. 전투복 대신 체육복을 입고 장화까지 신은 해군 장병들이 이 모판을 트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모판을 모내기를 할 논으로 옮기는 일은 벼농사에서 1년 중 가장 고된 작업. 일손이 가장 부족한 시기에 해군 이함대 사령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함대에서 인근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선 것은 어느덧 6년째. 올해도 400여 명의 장병들이 평택시 포승읍 농가들을 찾아 벼 못자리 작업과 밭작물 파종, 과수원, 비닐하우스 작업 등을 도왔습니다. 40년 동안 농사를 지은 박상진 씨는 매년 바쁜 시기에 방문하는 해군 장병들이 자식처럼 반갑다고 말합니다. 진짜 이거 제일 바쁜 시절 해군 장병들이 오셔가지고 너무나 고맙고요. 진짜 훈련 중에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도와준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진짜 고맙고요. 장병들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뿌듯해하며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 고령화로 상당히 농가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해군이라고 NLL 수혜만 힘쓰고 있지만 가끔씩 이런 형태의 봉사활동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해군 전체에서 이런 형태의 봉사활동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해군 이함대는 하반기 추수철에도 농작물 수확을 도우며 지역 농가의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방위사업청과 중소기업청이 민군 분야 우수중소기업 육성과 수출 활성화, 방산기업 기술보호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민군 겸용 기술 개발부터 수출과 관련 기술 보호까지 협업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24일 중소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서 방사청과 중기청은 양 기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민군 연구개발 성과물 공유와 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물을 사업화한 뒤 이를 수출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상호 연계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체계 구축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양 기관의 협약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에게 기업 성장과 해외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공조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민군 분야 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방위산업에 적극 참여하게 만들어 침체된 방위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방산기술보호 제도를 통해 중소업체들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통일부 유니TV와 함께하는 통일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과 북의 한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아한 곡선을 그리는 소매자락. 걸을 때마다 사각거리는 치마폼. 단아하게 한복을 차려입은 모습을 보면 곱다는 말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최근 한복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평상복보다 한복은 이제 명절 때 말고는 입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기분 좀 내고 싶어서 입고 나왔어요. 드라마에 배우들이 한복 입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뻐가지고 입었어요. 한복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통이랑 잘 어울리고 문화재랑 잘 어울리다 보니까 경복궁에서는 한복을 한번 차려 입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복을 입고 고궁에 가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일명 한복놀이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SNS에서 한복을 검색하면 최근 몇 달 사이 업로드된 사진만 수만 장에 이릅니다. And it's perfect because we just got married, so it's a very nice outfit. I like watching Korean movies and dramas, and the moment I saw him wear it, it makes me feel like I married Jumong. So, it was fun. It's a nice experience. 선과 색이 고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복식, 한복. 일제강점기 때는 하얀 한복을 입는 것 자체가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혼란스럽고 가난했던 시절, 한복은 국민들의 일상복이자 애국심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는데요. 우리나라 초대 영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 역시 한복을 즐겨 입던 한국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해방과 전쟁으로 어지러운 세월을 거치며 한복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실용성과 아름다움이 강조되며 발전한 한복은 경제 성장 속에 화려함을 더해갔습니다. 화려해진 한복은 미인대회에서 민속 의상상을 단골로 휩쓸고 88 올림픽을 통해 한복의 아름다움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오늘날 한복은 결혼식이나 명절 등 특별한 날에 입는 예복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한복을 조선옷이라고 부르며 즐겨 입는다고 합니다. 지난 이산가족 상봉장. 북한 접대원들의 화사한 한복이 화제가 됐습니다. 남한의 한복과는 달리 치맛단이 발목 위까지 올라와 있어 활동성과 실용성을 더한 모습이었는데요. 북한에선 각종 국가행사 등에서 공식 복장으로 한복을 자주 입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북한의 한복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남한에 비해 소매통의 크기는 커졌고 치마 길이는 상대적으로 짧아진 모습. 파스텔 톤을 즐겨 입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원색의 한복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처럼 작은 디테일의 차이 외에는 남북 모두 한복의 원형을 유지하며 발전해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민족복이 없는 나라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유엔에 등재된 나라 중에 보면 191개국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자기 민족복이라고 해서 내세울 수 있는 나라는 사실 70여 개국 정도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복은 어쨌거나 남들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도 선하고 색이 굉장히 아름다운 옷으로서 이미 평가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거나 같은 말을 쓰고 있고 같은 단어를 구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만 보더라도 보면
어느 정도의 감성 부분에 있어서는 동질성을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만 조금 더 맞춰 나갈 수 있다면 통일을 갖다가 좀 가까운 미래에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옷. 입을 때마다 남과 북이 한 민족 한결의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옷이 바로 한복인데요. 그런 한복을 입고 남과 북이 함께 어울리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원해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공군본부가 6월 1일부터 28일까지 공군 아이디어 미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초중 고교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군 장병은 인트라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가 6월 27일까지 제61기 간호사관생도를 모집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군간호사관학교로 문의 바랍니다. 해군본부가 6월 24일까지 253기 해군 부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군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육군본부가 6월 21일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육군력 포럼을 개최합니다. 6월 10일까지 이메일 또는 유선을 통해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육군본부 정책기획과로 문의 바랍니다.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간에도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